평소에 상담하시면서 만나는 청년분들, 그리고 그 청년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콘텐츠 자체가 관악 청년분들의 생존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그 포인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함축적으로 이거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평소에 사람 많이 만나시는 우리 가연 조직 팀장님. 네. 평소에 이제 저희 뭐 시민노동법률학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노동복지 부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일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일자리 센터도 있고 일자리 카페들도 있고 근데 관악계도 있거든요. 관악에도 있나요? 관악구청 지하 이제 1층에 용궁군의 일자리 카페도 있고 관악에도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구인 구직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거기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로도 이제 상담 전화 해주시면은 일자리 찾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그렇군요. 분들은 일자리 센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도 뭐 관악구청 지하에 용꿈 꾸는 자리 카페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일자리 상담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거기도 있고 일자리 센터에 전화하시고 가시면은 방문하시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청년 수당도 그렇고 뭐 청년 맞아요. 구직 활동 지원금도 그렇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현금성 정책 지원 서비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말도 되게 어렵고 좀 나의 일상과는 되게 멀리 떨어진 용어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년 수당이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아요. 두 개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둘 다 이제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가 살짝 달라요. 청년 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고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세에서 34세. 에 해당이 되고요.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졸업하고 뭐 졸업이든 중퇴든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졸업하고 중퇴하고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년수당. 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청년 수당은 약간 그래도 이 청년 정책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약간 자부심이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쵸.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우리 청년들한테는 뭔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설자리도 네, 필요하다. 설자리도 필요하고 놀자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기회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청년 수당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였고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정말 온리 구직 활동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그 뿌리부터 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왜냐면 약간 뭔가 엄청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 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 청년 수당이 되게 일자리를 잃어서 불쌍하고 힘없는 청년들한테 주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청년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거를 인지하시니까 이게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정책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흥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죠. 청년 수당은 이제 뭐 이를테면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그래서 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네. 뭐 그 50만 원씩 받잖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생활에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에 이제 쓴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특정 갑자기 언론사 이름을 네, 특정 언론에서 네. 특정 언론에서 이제 뭐 이걸 전자기기를 샀다. 뭐 아이패드를 샀다. 이거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아이패드로 이제 PDF 보면서 이제 면접 준비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노트북보다 얼마나 저렴하고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제는 그게 좀 중요한 물품들이 되었어서 맞아요. 전자기기들이 그래서 예. 좀 그런 걸로 뭐라 할 건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제가 청년수당 얘기를 끌고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5인 미만 사업장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악구에서 그래도 뭔가 좀 알바라도 하면서 내가 그 용돈이나 혹은 뭔가 지금의 어려움을 좀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청년이 있다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좀 알아둬야 되는 조금 상식 같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쉽게 생각하면 돈 더 드는 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예. 근데 저 여기서 갑자기 질문. 내가 일하는 데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보면 느낌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례는 팔래요? 예, 판례는 이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판례는 말씀하신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 네. 상시적인 사용자 수가 그 상시적인 근로자 수, 상태적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상시적 상태적으로 딱 봤을 때 5명이다. 그러면 이제 다 5인 이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행령에서는 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에서는 이제 또 되게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예. 뭐 가동일수와 뭐 연인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종합하는 그런 수식이 있는데 예, 뭐 대충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뭐 3일 일하는 사람, 네. 2일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듣다 보니 계속 복잡해지네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시행령들이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5인 이상 일한다. 내가 봤을 때 5인 이상이다. 그러면 5인 이상일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상담이 이제 오면은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하는 날에만 누가 일하는지 아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자기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누가 일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시는 날에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게 대충 한 4, 5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오전 타임에 2명 일하고 오후 타임에 2명 일하고 저녁 타임에 1명 일한다. 이러면 5명이잖아요. 그날 일을 한 사람이. 그래서 한 4, 5명 정도 되면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 5인 이상 사업장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 내가 딱 봐서 5인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로할 때 그러면 5인 미만은 연장 근로 수당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나한테 밤에 일 좀 더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수당이 안 나와도 1.5배가 안 붙는 거지 일을 한 시간만큼은 또 받아요. 그래서 수당이 안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할까봐 네. 괜히 첨언을 드리는 건데 설명해 주세요. 수당이 안 나온다는 게 연장 근로를 해도 돈을 아예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1.5배로 가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일을 한 시간만큼은 또 그 해당되는 임금만큼 받으니까 다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적용되지 않는 걸 아는 것보다 적용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적용되는 걸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러니까 5인 적용되는 미만 거야. 사업장이라서 적용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 되고요. 최저임금, 네. 퇴직금, 주휴수당. 예. 주휴수당. 그리고 뭐 산재도 네. 뭐 내가 커피물을 하다가 내가 여기 다 됐어요. 이게 산재예요. 예. 그리고 산재는 1인 이상만 사용을 해도 무조건 산재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 시간을 되게 조금씩 고용해가지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일용직이어도 네. 사실은 무조건 보험은 웬만하면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가 그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최저임금 관련 요식업 근로자 종사자들을 위한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관악구 중심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30-40%는 근로자가 원치 않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일정한,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기초생활수급이 차상위계층으로 깎이거나 오히려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돈을 진짜 얼마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떨어지면 경우가 안 생기니까 아예 사대보험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대보험을 드는 게 네. 결국에는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예.
네, 여튼 그러면은 5인 미만 사업장, 관악위에서 많은 이런 사업장의 종류에도 최저임금이랑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 네. 그 1.5배를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기본적인 시급으로 계산한 연장 근로분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고요. 네,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매해 바뀌면서 꼭 이제 저희가 챙기는 것들이 최저임금이랑 생활임금이 있어요.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적용이 되고요. 8,72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월급 기준으로 하면은 182만 2,480원 정도가 돼요. 이 182만이라는 거는 네. 이제 내가 주 주 40시간. 5일 네. 해서 9시간씩 근무했을 때인 거죠. 8시간씩 5일에서 네, 네. 주 40시간 일을 그쵸. 한 걸 이제 가정했을 때 182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관악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이랑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생활임금이 네. 뭔지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 구 출자 출연 기관들에서 일을 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에게 최저임금으로는 너무나 생활하기 좀 약간 낮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생활임금으로 이분들의 생활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좀 더 설정된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당 임금이고요. 그래서 이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돼요. 네. 그래서 내년도 관악구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1,702원에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8,720원인데 생활임금은 1,702원이니까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 관악구에 있는 출자 출연 기간에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은 좀 생활임금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최저임금이랑 생활임금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앞자리가 다르니까 맞아요.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232만 원 정도가 돼요. 정말 앞자리가 저 달라지네요.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그럼 이렇게 생활임금을 네. 주는 어떤 직장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관악구 출연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네. 곳이라고 했는데 좀 네. 어떤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관악문화재단 같은 네. 곳이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관악문화재단 같은. 관악구청, 뭐 관악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데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학동의 경제활동의 소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한데, 예. 네. 이런 분들한테도 앞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좋겠다. 예. 이런 분들한테 사실 민간까지는 생활임금이 좀 영역이 안 닿는 영역인데, 맞아요. 예,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바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의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죠. 아, 안 되나요? 코로나19 극복의 소리 아닙니까? 예. 극복의 소리.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굉장히 희망찬 BGM을 깔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을 여러 가지 그 전문 정보나 상식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때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꼭 신청해서 받아보자. 그리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나 기회가 필요하면 청년 수당을 신청해서 받아보자. 물론 이것도 각각 뭐 어떤 자격 요건은 있겠죠. 네, 그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모든 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서 나의 권리를 좀 보장을 받자.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이랑 생활임금을 좀 잘 기억해서 네, 이렇게 네, 나쁜 일 당하지 않고 후려치지 않고 모두 잘 내년에도 살아남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앞에서는 되게 그 포괄적으로 관악 청년의 노동 상담 사례들,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되게 아주 좁혀가지고 전문 정보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조금 넓혀서 이제 내년에 좀 내가 청년 노동자로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했을 때 네, 이걸 조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아. 마스크요?
네, 갑자기 너무 썰렁해지네요. 아, 이 사이 어떻게 하지? 네, 이 마스크,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노동 분야에서 네. 내가 청년 노동자로서 살아남기에 필요한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마스크 이제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내가 일할 때도 꼭 쓰고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서 쓰는 마스크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사업주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법으로 그런 것까지 정하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보통은 사업주가 줘야죠. 보통은. 예. 왜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인 거잖아요. 이것도 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여기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가 사주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사라라고 강요를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정말요? 있죠. 예, 직장 갑질의 소지가 있죠. 근데 다만 현행 직장 갑질을 이제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법은 네.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사업주가 중간 관리자나 다른 사업하는 그 사업주 사용자가 이제 막 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구제당할 수 있는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일단 사업주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고용노동부가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이제 잘 이렇게 대화로서 서로 좀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뭔가 팁 같은 게 있으세요? 노조를 하면 네. 아니 정말로 기승전 노조.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법은 적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적용보다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 노조,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일반 노조 뭐 이런 데 가입을 하셔서 뭐 그런 데서 일단 조언을 얻고 그런 데서 이제 뭔가 어떤 조언을 얘기해 주거나 혹은 같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네, 사업장에.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노조에서 그럴 때 이제 사장님이랑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일 때 그게 근데 가능하겠죠. 노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되게 기분 좋게 보고 있는 기사들이 노조를 통해서 조금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 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되게 좀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노조를 우리가 한다는 게 이 사업장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사업장 망하면 나는 어디서 일을 해요. 내가 더 잘 일을 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노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봤던 되게 기분 좋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 사업장인데 뭐 여기서도 좀 위에 이제 사무직 상급자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식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식품 만드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소통이 안 되고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상여금이 줄어 있고 근데 그게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으셔서 이제 노조를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회사랑 약간의 되게 좀 갈등 트러블들이 있었지만 이제 회사랑 여기랑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얼굴을 마주보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하면서 지금은 미리미리 서로 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도 노조를 긍정을 하고 이제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라는 이제 노동자분들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아예 소통이 안 됐던 게 노조가 생김으로써 일하는 분들이 이제 노조를 통해서 불만들이나 고충들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회사에서 전달을 해서 회사가 이걸 시정해주면 서로서로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를 통해서 나도 사장님도 잘 지낼 수 있다. 좀 이런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아마 저희 같은 청년센터한테 이런 경우 어디서 도움받아야 되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노동 전문 기관과 상담해 보시라 해서 또 갔다가 그럼 노조를 만들어 보시라 해서 진짜 노조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긴 단계가 이제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너무 단절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동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좀 되살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2030, 흔히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느슨한 연대체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노조는 우리 이미지 속에 너무 굉장히 끈끈하고 뭐 어디 안 가면 되게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노조가 얼마나 끈끈하지 않은데요. 그런가요? 이거
혼나겠다. 근데 저는 그 본인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노조가 아니고 좀 더 그냥 좀 더 자유로운 곳을 하고 싶다면 그런 형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혼자 이렇게 딱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슨하든 아니면 끈끈하든 뭐가 됐든 연대체 노조든 아니면 뭐 저희 이제 센터의 멤버십이라는 게 저희 뭐 가입을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뭐 센터에 자주 오시든 아니면 신림동 3룸을 구독을 하시든 뭐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멤버십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신림동 3룸이든 저희 센터든 뭐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들 속에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찾아서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퇴사한 다음에 상담 뭐 이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직장 내 괴롭힘도 네. 퇴사를 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현행법에서는. 다 이제 일단 사직서는 일단 안 쓰고 네. 이제 현행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리 상담을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들을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해 놓는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두 분 말씀 계속 제가 듣다 보면은 일단은 미리 좀 알아보고 미리 끈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절대 퇴사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끈을 이용해서 상담을 꼭 받아라. 그러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전문가랑 나눠봐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은 연대죠, 그게. 예. 그 여기가 서울대가 있는데 서울대 말고 네. 연대. 예. 이럴 수가. 네. 제가 약간 소름. 갑자기 서울대 얘기를 왜 꺼냈지? 네. 노동복지센터는 이런 분위기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편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흐르는 갑자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 관악구에 사는 청년 노동자들이 내년에 좀 더 잘 생존하려면은 뭐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얘기를 계속 쭉 들어봤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는 앞에서 해주신 얘기들을 약간 그 방법을 총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노동복지센터의 페이스북이든 저희의 뭐 페이스북이든 SNS 그런 것들에 이제 미리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내가 아직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았지만 일단 끈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꼭 기관들과 센터들과 연계를 통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내가 어떤 문제가 처했을 때 나랑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노조라는 걸 조금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지금 당장 가입하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끝날 때가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배가 고파서요. 그렇군요. 네, 되게 짧은 시간 같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한 사례들이 들어가면은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올해 되게 안타깝게 느꼈던 미리 끝나버려서 더 뭔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경우도 좀 미리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랑 연결을 하면은 내년에는 좀 다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퇴사는 절대 쉽게 하지 말라는 그 그렇죠. 말씀을 네. 가슴에 담으며 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네, 좀 나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나가면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끝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2시간 동안 한 얘기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딱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딱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된다. 뭐 법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듣고 뭐 되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내가 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전화번호는 02886-7900이고요. 신림동 쓰리룸은요? 예, 신림동 쓰리룸은 알아서 이제 요 많이 상담 홍보하실 거고 예, 일단 저희 센터 전화번호는 02886-7900 네. 여기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구청에 직접 나가셔서 노동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아하. 또 이게 또 취소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은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뭐 전화로도 다 네. 예,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예,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이게 네. 좀 이제 사실 저희 지하철역에서도 찾아가는 노동상담 원래 너무 훌륭한데요? 작년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하나도 못했어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좀 같이 불러서 여기 네. 청년센터 있다. 좀 쉬고 싶을 땐 청년센터로 가고 노동 상담하고 싶을 땐 노동복지센터로 가라.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항상 뭐 팜플렛이나 이런 거 다 깔아놓고 하거든요. 예, 같이 이제 아. 깔아놔도. 네. 내년에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을 네. 좀 잘 논의해서 이런 노동 관련 상담 콘텐츠, 생존 가능성 높이는 이런 실용 콘텐츠가 내년에도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구호를 외칠 때가 됐습니다. 네. 일하면서 살아남자 관악청년 고생하셨습니다.